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26일 이른 아침 여러분을 위한 스타일러 뉴스 정보 업데이트입니다. 지난 2주간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감정이나 편견은 배제하고 오직 사실에만 기반해서 차분히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해설의 주제는 사이버 최전선, 글로벌 해킹, AI 위협, 그리고 디지털 전쟁입니다. 본 해설은 AI 기반의 오픈소스 정보 분석 프로그램인 스타일로 인텔 옵스, 그리고 그 상용 버전인 스타일로 뉴스를 개발한 프로웨이브 AI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글로벌 사이버 위험 매트릭스부터 시작해서 주요 인프라 타격 상황, AI가 만드는 새로운 사이버 최전선, 각국과 대중의 여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향후 전망까지 순서대로 신속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사이버 위협 매트릭스입니다. 국가 주도로 일어나는 활동들을 보시죠. 최근 수집된 지리공간 데이터들을 종합해보면 주요 국가 배후의 해커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꽤 명확히 보입니다. 공격의 발원지와 그 타겟이 유럽, 중동, 아메리카 대륙의 동맹국 인프라 전역에 아주 넓게 퍼져 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죠. 말 그대로 국경 없는 다면적 네트워크 전쟁이 진행 중인 셈입니다. 각 국가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최신 정보 추정치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러시아는 유럽과 나토를 상대로 한 정치적 침투와 하이브리드 전쟁에 집중하고 있고요. 중국은 이른바 볼트 타이푼 작전으로 인프라 내부에 미리 침투해 자리를 잡는 스파이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대리인을 앞세워 주요 인프라를 파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북한은 암호화폐 탈취와 주요 정책 결정자의 정보 수집에 힘을 쏟고 있죠. 두 번째, 주요 인프라 타격입니다. 전술적인 차원에서 어떤 교란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억 7,500만. 꽤 놀라운 숫자죠? 이 엄청난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해커그룹 샤이니 헌터스가 학습관리 시스템인 캔버스를 해킹해 유출한 전 세계 사용자의 데이터 건수입니다. 하필이면 미국의 봄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터진 일이라 수많은 학교들이 그야말로 대혼란을 겪었죠. 우리가 매일 쓰는 일상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물론 방어망이 제대로 작동한 숫자도 있습니다. 바로 201입니다. 이는 인터폴이 주도한 람즈 작전을 통해 체포해낸 사이버 범죄자들의 수입니다. 이 작전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퍼져있던 피싱 민 악성 코드 유포 인프라 53곳이 압수됐죠. 사이버 범죄 네트워크가 끈질기긴 하지만 강력한 국제 합동 hợp집행을 통해 이렇게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사실적인 지표이기도 합니다. 5월 중순에 일어난 사건들을 타임라인에 올려서 쭉 연결해보면 상황의 긴급성이 더 뚜렷해집니다. 5월 7일 캔버스의 대규모 해킹과 IMF의 AI 위협 경고가 동시에 나왔고요. 9일에는 방산업체 L3 해리스의 고도화된 해킹 도구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13일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AI 방어 전문팀을 꾸렸고, 19일에는 앞서 말씀드린 람제 작전 소식과 함께 이란 연계로 의심되는 광범위한 연료 시스템 공격 보고가 이어졌죠. 불과 2주 사이에 벌어진 이 연속적인 사건들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AI 사이버 최전선입니다. 인공지능이 가진 양날의 검과 같은 특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의 AI는 공격과 방어 두 가지 얼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IMF가 경고했듯 공격형 AI는 방어망의 취약점을 독자적으로,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반면 긍정적인 방패 역할을 하는 AI도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은행들은 사이버 보안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엔스로픽의 최신 AI 모델인 클로드 미토스를 발빠르게 시스템에 도입하고 있죠. 창과 방패의 싸움이 AI를 통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 긴장감 넘치는 상황을 두고 엔스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국가 간 AI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만큼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전에 근본적인 보안 취약점부터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요. 미 사이버 사령부의 조슈아 러드 장군 같은 군사 전문가들 역시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정보 분석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군사작전에도 AI를 신속하게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론 및 전략적 대응입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각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시죠. 상황을 대하는 주요 국가들의 공식 입장은 각자의 전략에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 기관들은 연료 시스템 해킹을 조사하면서 이란의 비대칭 공격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위협을 강하게 의식해 수자원과 에너지 보안 예산을 대폭 늘렸고요. 한국은 앞서 보신 대로 북한의 위협과 AI 방어를 위한 전문가팀을 신설했죠. 한편 이란은 해킹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하면서도 중동 지역 안보에서 자신들의 강력한 역할을 꽤나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대중의 생각은 어떨까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나타난 여론을 분석해봤습니다. 국제적인 방어 협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감지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매일 쓰는 전력이나 식수 같은 필수 인프라가 뚫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역시 상당히 높게 나타났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디지털 보안 정책 수립을 두고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과정이냐 아니면 파시즘적인 통제냐 하는 식의 양극화된 이념 논쟁이 아주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향후 전망 및 최종 정보,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할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과연 단기적으로 볼 때 이 복잡한 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일어날 확률이 높은 일은 무엇일까요? 오직 데이터에 입각해서 도출된 전략적 예측 결과를 함께 보시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근시일 내의 핵심 전망은 이렇습니다. 우선 다가오는 주요 선거들을 교란하기 위한 사이버 전초전이 점차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 금융기관들은 살아남기 위해 방어 시스템에 AI를 결합하는 속도를 전례 없이 높이겠죠. 또한 다른 나라의 통신이나 전력망 내에 미리 은밀하게 진입해 두려는 중국의 시도는 앞으로도 끈질기게 계속될 것이고, 이란 역시 국가적 책임을 피하면서도 혼란을 주려고 대리인들을 내세워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을 이어갈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지난 2주간의 글로벌 사이버 위협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넘쳐나는 불확실성 속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팩트만큼 훌륭한 방패는 없겠죠.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자주 이용하시는 플랫폼에서 스타일로 뉴스, 정보 업데이트 팟캐스트를 청취하시거나 stylonews.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릴까 합니다. 방어망이 AI로 자동화되고 더욱 정교해질수록 우리는 정말로 안전해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다음 세대의 디지털 군비 경쟁의 속도를 한껏 높이고 있는 것에 불과할까요? 지금까지 차분하고 정확한 브리핑 스타일로 뉴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